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겪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 몰랐다. 그냥 요즘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연락이 뜸해지고 답장이 몇 시간씩 늦어도 애써 이해하려고 했어.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을 거다. 괜히 혼자 나 때문인가? 무슨 일 있나?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야. 근데 점점 이상하더라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며칠이고 아무 소식이 없고 문득 연락이 와도 뭐 해? 딱히. 이 두 마디로 시작해서 결국은 심심하단 이야기만 하고 끝나. 그때부터 슬슬 느꼈어. 나 그냥 심심할 때 쓰는 예비용이구나. 웃기지 않나? 예전에 내가 그렇게까지 바보 같을 줄은 몰랐다는 거야. 거울을 보면 내 눈빛조차 불안정해 보이는 기분이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 다들 똑같이 혹시 하는 마음에 매달리고 조금만 더 잘해주면 하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더군. 그때 알았어. 이건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남자들이 말 그대로 편의점 남자로 살고 있다는 거지. 필요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하지만 절대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 마치 언제든 가서 살 수 있는 음료수처럼 말이야.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편의점이 되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필요에 맞춰 문이 열려 있는 채로 당신의 존재 가치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아? 우리 머릿속엔 이상한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래. 그래도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거잖아?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좀만 더 기다리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마치 게임에서 보너스 스테이지를 기다리는 플레이어처럼 말이야. 희망과 불안을 오가는 줄다리기, 이 게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 당신은 선택지가 아니야. 그냥 옵션일 뿐이지. 마치 음식점 메뉴판에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오늘은 이거 먹을까 하고 집었다가 다음엔 아니 그냥 원래 먹던 거 먹어야지 하고 다시 내려놓는 메뉴 같은 거랄까? 문제는 그걸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겉으로는 더 헷갈리게 행동해. 가끔 달달한 말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심지어는 스킨십도 있지. 그럼 또 착각하지. 이번엔 진심일 수도 있겠다 하고 말이야.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하면서 그래, 역시 나였어 라고 외치는 것 같을 거야.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일 테고, 그런데 다시 또 며칠 연락 끊기고 관심 뚝 떨어지고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야. 어때?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패턴이지 않나?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나중엔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사람의 감정에 이렇게까지 휘둘려야 하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뿌연 안개 같았어. 사실 우리는 모두 결정적 한 방을 기다리거든.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보여줄 그 순간을 말이야.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아. 오히려 그런 애매한 행동들이 바로 당신을 붙잡아두기 위한 착각 유발 장치라는 걸 깨달아야 해.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놓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잡지도 않으면서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당신의 기대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왜냐고? 당신이 옆에 있어 주는 게 그녀에게 편리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야. 정말 너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너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 생각해봐. 당신이 진심으로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게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망설이거나 애매하게 굴지 않잖아?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감정적으로 끌리는 남자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행동해. 연락도 자주 하고 먼저 약속도 잡고 표현도 확실하게 해. 오늘 뭐 해? 언제 볼까? 이런 질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야. 그게 본능적인 끌림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계속 얘가 날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를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야.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런 영상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지도 않을 거야. 분명히 느꼈을 테니까. 맑은 날의 하늘처럼, 햇살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느껴졌을 거라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너를 밀어내는 건 아니잖아? 이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아주 영악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어. 애매하게 다가와서 당신에게 작은 기대를 품게 만들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절대 더 가까이 오게 두진 않아. 마치 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미끼를 던져서 끌어당기는 듯하지만 낚싯줄을 완전히 끊지 않고 늘 손에 쥐고 있는 상태랄까? 이런 관계는 당신을 그냥 약간의 보험 같은 존재로 남겨두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거나 외로워지거나 심심해지면 다시 연락하고 당신에게 위로와 관심을 받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멀어지는 식이지. 당신의 존재는 그저 그녀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백업 플랜이 되어버리는 거야.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가 철저하게 그녀의 편애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을 당신은 과연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예전에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어.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늘 지금은 연애할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 마치 유행어처럼 혹은 어떤 주문처럼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어.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짠하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은 아직 상처가 있구나 하면서 괜히 더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 상대방의 약한 모습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내가 더 잘해주면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게 우리의 본능인 걸까? 아니면 그저 착한 남자의 병인가?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 그녀의 힘든 시간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면 언젠가는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은 연애할 준비가 안 됐을 뿐 미래에는 나랑 잘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계속 에너지를 쏟아부었어. 마치 마라톤을 뛰는 선수처럼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데도 언젠가 도착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계속 달리는 것과 같았지.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멀쩡하게, 행복하게 말이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기분.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던 그 말은 결국 너랑은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는 잔인한 진실을 포장한 거짓말이었던 거지. 마치 잘 익은 과일을 기다렸는데 사실 그 과일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걸 깨달은 느낌이랄까. 그걸 알고 나서도 나는 또 바보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연락은 하잖아 라는 생각에 계속 매달렸어. 그 작은 연락 하나가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나는 그걸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지금은 너무 잘 알지.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워.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나침반 같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저 그녀의 작은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했던.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어. 먼저 연락하지 않고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던 것도 멈췄어. 억지로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았지만 나를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태도는 그대로 덜하더라고. 어색한 침묵, 줄어든 연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러니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질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내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야. 이 깨달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고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하거나 자책하는 건 결국 당신의 에너지만 갉아먹을 뿐이야.
오히려 그건 당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길이지.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인정하는 거야. 아, 이건 나한테 맞는 관계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어도 그 사람은 날 진심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 불편한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고 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거야. 이 상황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진 않은지, 밤마다 잠 못 들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진 않은지,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고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 당신의 마음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해. 마치 꽁꽁 숨겨두었던 골문 상처를 마주하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스토아 철학 관련해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나. 너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쾅 박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날씨, 교통체증, 그리고 바로 저 사람의 감정처럼 말이야.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건 결국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마치 뜨거운 돌을 쥐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했는데 정작 뜨거움은 내 손에만 남는 것과 똑같아. 아무리 강하게 쥐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놓아주는 게 맞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선택이고, 내 감정이고, 내 행동이야.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어떤 길을 택할지, 누구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쓸지, 오로지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런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 나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내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에너지를 온전히 쓰기로 결심한 거야. 이 깨달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어.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지. 내가 겪었던 일이 딱 이랬어. 겉으로 보기엔 가끔씩 다정하고 문자도 먼저 보내고 심지어는 오늘 뭐 해? 심심한데 너 생각났어. 이런 장난스러운 말로 나를 웃기기도 했지.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가라앉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스르르 풀리는 경험 당신도 해봤을 거야. 그럴 때면 또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이번엔 뭔가 진짜일지도 몰라 하고 기대하게 돼. 마치 오아시스 없는 사막에서 겨우 발견한 한 모금의 물처럼 그 작은 관심에 목말랐던 내 마음은 다시 한번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어. 근데 막상 약속을 잡아보려고 하면 요즘 바빠서 하고 거절하거나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 하면 갑자기 잠수. 연락도 뚝 끊기고 그 뒤로는 또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식도 없어. 이런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계속 그렇게 나를 걸쳐두는 거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감정만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그야말로 감정적인 캐스팅만 하는 셈이지.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배우처럼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대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때는 진짜 헷갈렸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조급하게 굴었나? 온갖 자책과 의심이 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그냥 내 감정을 이용당한 거였다는 걸. 그녀는 정작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실컷 받아가고 내 시간, 관심, 애정 전부 다 받아갔어. 마치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인출하는 고객처럼 그녀는 당신의 감정 계좌에서 마음껏 뽑아 쓰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그저 퍼주는 은행에 불과했던 거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 이건 말 그대로 심리적인 레버리지였어. 그녀가 당신을 막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오히려 본인은 그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얘는 늘 내 편이니까 언제든 연락하면 되겠지. 내가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달려와 주겠지 하는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어쩌면 그녀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당신은 점점 더 지치고 혼란스럽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니까. 당신의 소중한 감정들이 마치 끈적이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점점 더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야. 그 끝은 결국 자존감 하락과 깊은 상처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미리 알아야 해.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그냥 참고 버티는 거야. 언젠가는 나한테 진심이 될지도 몰라 하고 말이야. 마치 복권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막연한 희망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설마 끝까지 모르지는 않겠지? 라는 달콤한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 진심이면 처음부터 그랬을 거야. 당신이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당신에게 분명한 마음을 보여줬을 거라고. 애매하게 굴고 밀당하고 연락 끊었다가 다시 오고. 이건 절대 진심이 아니야. 이건 당신의 감정을 시험하고 당신의 인내심을 재는 행동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복잡하지 않아. 투명하고 솔직하고 일관적이어야 해. 마치 명확한 이정표처럼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안개 낀 미로 같지 않았던가. 나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늘 나한테 기댔어. 힘들 때 전화하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항상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밥도 사고 선물도 해주고 내 시간과 돈, 감정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지.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기쁨에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착각에 빠졌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나랑 사귀는 건 절대 아니래. 그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말 돌리거나 불편해하고, 그러면서도 너밖에 없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은 또 잘해. 처음엔 그런 말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지. 그래, 비록 연인은 아니지만 나를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 그 말들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주문 같았거든. 하지만 나중엔 그게 얼마나 나를 갉아먹는 말인지 알게 됐어. 그녀의 인생은 내가 도와주니까 더 편했겠지. 내가 심리적인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주는 만능 도우미 역할을 해줬으니까. 하지만 나는 정작 그녀의 필요한 순간엔 내가 1순위가 아니었어. 그냥 상황에 따라 꺼내 쓰는 카드 같은 존재. 외로울 때 꺼내 쓰고, 힘들 때 꺼내 쓰고, 심심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카드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더라고. 그 순간 바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완전히 사라졌어.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칼같이 선을 긋고 떠나버린 거지. 나는 그냥 혼자 허탈하게 남겨졌고 그제야 깨달았어.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조연에 불과했구나. 내 모든 노력과 진심이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소모되었을 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말이야.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선택받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듣기 불편하고 어쩌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야. 당신의 진심이,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가치 없는 게 아니야.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단지 그게 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그저 편리한 존재로만 취급되었다는 거지. 마치 무인 편의점처럼 그녀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대상으로 말이야.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감정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었던 거야. 이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올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하고 소리치고 싶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애쓰고 참아가며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발버둥 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심지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불편한 관계를 인내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우선순위가 아니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야. 그 용기, 바로 그게 너의 진짜 가치야. 네가 아무리 퍼주고 희생해도 그 사람이 너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당신만 지쳐 쓰러질 뿐이야. 마치 텅 빈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말이지. 언젠가는 채워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선택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더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떠나는 건 쉽지 않아. 익숙함이라는 달콤한 독에 이미 깊이 중독되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용기가 바로 진짜 너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야. 당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할 자산이야. 그 자산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마.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가 지킬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너를 통제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혼란이야. 오늘은 엄청 다정하고 오빠, 오늘따라 멋있다. 같은 말로 기분을 띄워주다가도 내일은 쌀쌀맞고 연락도 뜸해. 어느 날은 먼저 연락해서 너 보고 싶었어 하고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 다음 날은 씹거나 단답으로 일관하지. 어때? 이쯤 되면 당신의 뇌는 대체 이 여자는 뭐지? 라는 의문으로 가득 차서 터져버릴 지경일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건 패턴이야. 아주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혹은 무의식적이라 해도 당신을 쥐고 흔드는 통제 전략이라고. 이 패턴에 빠지면 진짜 무섭게 빠져들어. 나도 그랬어. 문자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말투가 너무 무거웠나? 내가 말실수했나?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진짜 한참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지. 그녀의 감정 변화가 나의 하루를 통째로 지배해버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게 게임이었던 거야. 밀고 당기기. 관심 줬다가 뺐었다가 다시 줄 듯 말 듯 하는 그 행동들이 나를 계속 붙잡아 두는 거였어. 마치 목줄을 매지 않은 강아지가 멀리 가지 못하도록 주인은 계속해서 기다려 와를 반복하며 줄을 짧게 잡았다 느렸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관심을 원했던 거야. 내가 거기에 반응해 주니까 그걸 계속 반복했던 거고,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했고 더 애썼지. 그녀의 작은 관심에도 크게 반응하고 그녀의 부재에는 불안해하며 더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계속할 이유가 충분했던 거야. 하지만 사실은 나는 점점 더 그 사람의 예측 가능한 감정 장난감이 돼가고 있었어. 내 감정은 그녀의 손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지.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예전엔 나도 자신감 넘치고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휘둘리고 내 감정이 매일 롤러코스터 타듯 왔다 갔다 했어. 그녀가 좋게 대해줬던 그 모습이 진짜 그녀라고 착각했어. 지금은 좀 예민하거나 바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말이야. 근데 현실은 그 모든 모습이 다 그녀였던 거야. 나를 잡아두기 위해 다정했다가도 또 그게 과하면 선을 그어버리는, 그게 일종의 조절 방식이었던 거지. 마치 온도 조절 장치처럼 당신이 너무 뜨거워지려 하면 냉정하게 식히고 너무 차가워지려 하면 다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당신을 적정 온도로 유지시키는 것처럼 말이야.
이게 꼭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행동하다 보니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해.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그 과정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당신의 소중한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유지할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닐 거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여왔어. 그 희미한 희망의 끈 하나 붙잡고 진흙탕 속을 헤매는 꼴이었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상황을 멈추는 용기를 가지는 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알아. 오랜 시간 들여온 감정과 노력을 한순간에 멈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나도 겪어봐서 잘 알아.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할 거야. 하지만 그 순간의 아픔이 당신을 더 큰 고통에서 구해낼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혼란 속에서 내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 그녀의 애매한 태도에 내 감정을 맡겨두고 하루 종일 우울해하거나 작은 연락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를 애매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야. 끊임없이 퍼주기만 하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아. 당신은 스스로를 채울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거고 결국 영혼까지 고갈되는 느낌을 받게 될 거야. 생각해봐.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시간은 더 소중해. 이 지구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만큼 당신은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고. 그런데 왜 그 소중한 당신의 자산들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허비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진심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아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애매하지 않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란 걸 믿게 됐어. 이 믿음은 그녀가 내게 주었던 작은 희망과는 차원이 달라. 그 믿음은 아무도 줄 수 없고 오직 내가 내게 줘야 하는 거더라.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가는 것과 같아. 남이 비춰주는 빛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스스로 밝힌 빛은 영원히 당신의 길을 안내할 거야.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 혼란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관계로 이끌어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 제일 나한테 크게 다가왔어. 어느 순간 난 내가 바라는 진짜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녀가 가끔 던져주는 조각에 만족하고 있었더라고. 마치 굶주린 길고양이처럼 그녀가 어쩌다 한번 던져주는 작은 생선 조각에도 크게 기뻐하고 그것만으로도 배를 채웠다고 착각하는 꼴이었지.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늘 멋있어. 이런 말 하나에 기분이 풀리고 보고 싶었어. 한마디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거야. 어때?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 밤새 고민했던 머릿속이 그 한마디에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 말이야. 근데 그건 희망이 아니라 미끼였어. 딱 그만큼이었어. 딱 내가 떠날까 말까 고민할 타이밍에 툭 던져주는 말. 마치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누군가 작은 손수건을 던져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과 같았지. 가끔 따뜻하게 굴다가 다시 사라지는 패턴. 절대 과하지 않아. 항상 적당히 나한테 다가오는 듯하지만 절대 가까이 오진 않고. 그게 얼마나 교묘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 그냥 그녀도 나한테 마음이 있긴 하구나라고 착각했지. 나는 이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헛된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마치 마트 시식 코너에서 주는 작은 샘플에 만족하며 정작 돈 주고 살 진짜 상품을 외면하는 것처럼 말이야. 나도 이런 걸 겪기 전엔 무조건 누가 나한테 관심 보이면 그건 진심이다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현실은 달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존재감 유지하려고 혹은 자기 기분 좋으려고 타인의 감정을 가지고 놀아. 꼭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지는 상상도 못하지. 특히나 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으니까 그때 느꼈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심리 게임이라는 걸. 말 그대로 감정의 줄다리기. 내가 원하는 게 진심이고 안정감이라면 이런 관계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걸.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해. 불안정하고 애매한 관계 속에서 조각난 관심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 진짜 중요한 건 지속성이야. 아무리 대화가 잘 통해도, 아무리 외모가 내 스타일이어도, 아무리 한때 설레는 순간이 있었어도 그게 꾸준하지 않으면 다 의미 없어. 진짜 관심은 들쭉날쭉하지 않아. 진짜 감정은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마치 매일 아침 뜨는 해처럼 변함없이 당신을 비추는 꾸준한 마음이 진짜 사랑임을 기억해. 문제는 이걸 알아도 잘 못 끊어낸다는 거야. 왜냐하면 감정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이미 전기 들었고 이미 그녀와의 좋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으니까.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 넣어둔 낡은 사진첩처럼 찬란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현재의 흐릿한 현실을 계속 덮어버리는 거지. 그 몇 번의 웃음, 몇 번의 진심 같았던 말들, 몇 번의 깊은 대화. 그게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의 차가운 현실보다 그 과거에 좋았던 순간에 자꾸만 집착하게 돼. 나도 자주 그랬어. 그때 그 눈빛은 진짜였을 텐데, 그날 밤 우리가 얘기했던 건 진심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야. 과거의 팩트를 현재의 희망으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해. 요즘은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식으로 온갖 변명을 갖다 붙이며 현실을 외면했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빨간불을 켜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당신의 이성은 그 경고음을 억지로 꺼버리려고 애쓰는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당신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마치 맹수가 위험을 감지하듯 당신의 내면은 이미 이 관계의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묶여 있으면 나 자신이 점점 사라져. 내 기준도 무너지고 나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원하는 관계의 방향도 잊어버리게 돼. 오히려 그녀의 기분에 맞추려고 애쓰게 되고 내가 더 잘하면 바뀔 거라 믿게 되고. 그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데 나만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거. 마치 거울을 보는데 점점 내 모습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야.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금 이 관계에 있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은 아닐까? 그 몇 번의 감정적인 순간들에 내가 묶여서 그걸 다시 느끼고 싶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은 이어지는 감정이어야 하는데 나는 계속 과거의 한 장면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해. 과거의 추억이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계속 내게 조금씩만 주고 있었어. 정식으로 사귀자고도 안 해. 미래 계획을 세우자고도 안 해. 하지만 가끔 연락하고 가끔 웃고 가끔 설레게 만들고. 그게 내가 떠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었어. 완전히 끊지는 않지만 절대 가까이 오지도 않는. 그냥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마음만 잡아두는. 그때 느꼈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심리 게임이라는 걸. 말 그대로 감정의 줄다리기. 내가 원하는 게 진심이고 안정감이라면 이런 관계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어. 예전엔 그런 직감을 무시했거든. 머릿속에서는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의심이 많은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했지. 마치 내 마음속에 작은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별일 아니야 하며 애써 외면했던 것처럼 말이야. 괜히 내가 너무 감정적이거나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직감이 맞았어. 그녀가 진짜 나를 좋아했으면 이런 식으로 날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정말 당신을 아끼고 좋아한다면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하는 고민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줄 거라고. 진심은 애매함이라는 옷을 입지 않아. 밝고 선명한 빛처럼 당신의 길을 비춰줄 거야. 나한테 진심이었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을 거고. 그런데 그녀는 항상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도 행동은 엉망이었어. 난 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라고 말하면서도 연락은 제멋대로 끊기거나 늦었고 약속도 자꾸 미루고 진지한 얘기만 나오면 회피했지. 마치 껍데기만 화려한 포장지처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만 가득했던 거야. 그게 그녀의 진짜 감정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걸 인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지.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괜히 내 탓만 했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부담을 줬나? 내가 남자답지 못했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탓하면서 그녀의 애매한 행동들을 합리화하기 바빴지.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내가 더 이해해주면 달라질 거야 라는 허황된 희망을 부여잡고 내 가치를 깎아내리기만 했던 거야. 하지만 결국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무리 내가 더 기다려도 애초에 그녀는 나랑 뭔가를 진지하게 할 생각이 없었더라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당신이 아닌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기준을 분명히 하기로 했어.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야 해. 당신의 기준을 낮추지 마.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 당신의 직감이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 그 목 관리에 의존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이니까. 내가 예전엔 이런 말들을 그냥 흘려들었어. 진짜 관심은 쫓아다닐 필요 없다라는 말. 그땐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대사라고 생각했지. 바보같이 쫓아다니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인지 몰라. 진짜 나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자꾸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꾸준한 행동으로 보여줘.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굳이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곁에 머물고 당신을 감싸 안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내가 겪던 그 관계는 정반대였지.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야 했고 늘 어딘가 불안했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리던 밤들, 상대방의 일십 하나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나 혼자 괴로워했던 시간들. 연락이 뜸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고민하게 되고 대화 중에 공백이 생기면 그 빈틈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애썼지. 마치 홀로 외로운 섬에 갇힌 채 멀리 보이는 희미한 등대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야. 그 등대가 진짜 구조 신호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배의 불빛인지도 모른 채 말이야. 근데 이게 반복되면 진짜 지치거든.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져.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카톡 답장이 올까 말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다 보면 사람이 말라가. 이게 연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야. 나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능성을 쫓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가능성은 늘 멀어졌지. 마치 신기루처럼 잡으려 할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말이야. 진짜 날 원하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애매하게 두지 않아.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헷갈리게 하지 않고 애매한 선을 그리지도 않아. 그들은 당신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고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해 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항상 딱 그 경계선에서만 머물렀어. 내가 떠나기 직전까지만 다가오고 다시 안정되면 또 멀어지고, 줄다리기를 하듯 당신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며 당신을 결코 놓아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잡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솔직히 지금 돌아보면 나 혼자 상상하고 기대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어. 그녀는 그저 당신의 기대만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게 바로 현실이었어. 당신은 그저 그녀의 감정적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대기자였을 뿐이라는 잔인한 현실 말이야. 근데 진짜 날 아프게 했던 건 다음 이야기야. 이건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쓰라린 진실이었지. 그녀가 진짜 존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었다는 거. 믿기 어렵겠지만 나처럼 진심으로 대하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녀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남자들한테 더 관심을 보이더라. 당신은 분명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사랑했는데 하고 소리치고 싶을 거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당신이 간과했던 점이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녀가 진짜 신경 쓰는 남자들은 연락도 뜸하고 약속도 잘 안 잡고 표현도 거의 안 해. 마치 관심 없는 듯 굴고 자기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그런 남자들 말이야. 그런데 그녀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끌려. 처음엔 이게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분명히 내가 더 노력했고 더 다정했고 더 많이 주었는데 왜 나만 자꾸 소외되는 걸까? 나는 그녀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왜 돌아오는 건 공허함 뿐이었을까? 마치 내가 건네는 모든 선물이 그녀에게는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 나중에 알게 됐지. 그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넘쳤기 때문이라는 걸. 그녀의 눈에는 내가 언제든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야. 감정도, 시간도, 에너지도 다 퍼주는 사람. 당신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너무나 쉽게 얻어지는 것이었으니 굳이 애써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지. 인간 심리라는 게 참 묘하지 않나?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아무리 아름답게 다듬어줘도 본질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반면 그녀가 진짜로 신경 쓰는 남자들은 늘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 그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지. 약속을 잡을 때도 자신의 스케줄을 먼저 고려하고 연락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는. 그리고 그게 역설적으로 가치로 보였던 거야. 그녀에게는 그들이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독립적이며 쉽게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느껴졌던 거지. 내가 그녀에게 너무 몰입했을 때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쏠리니까 내 시간과 내 삶의 방향도 흐릿해지고 그녀의 반응에 따라 나의 감정선이 좌우되고 그녀의 부름에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만을 보여줬던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이 그녀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지. 오히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은 남자들은 그녀에게 신비롭고 가치 있어 보였던 거야. 왜냐면 그들은 쉽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당신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는 한심한 남자를 본 것일 뿐이었어. 그걸 알게 되면서 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나 역시 그럴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 더 이상 그녀의 연락 하나에 내 하루를 맡겨두지 않기로 했어. 무조건 연락이 오기 기다리는 대신 내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내 삶에 다시 에너지를 주기 시작했어. 억지로 쿨한 척하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유치한 게임이 아니었어.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존중의 시작이었지. 마치 텅 비었던 내 삶의 연료 탱크를 다시 채우는 것처럼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기 시작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어. 갑자기 연락이 자주 오고 예전엔 안 하던 질문도 하고 내 일상에 관심을 보이더라. 요즘 바쁘네. 어디 재밌는 데 가나 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마치 내가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려 하자 다시 나를 잡아두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지. 예전 같았으면 또 희망을 품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
나는 이제 그런 미끼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이건 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나를 잃을까봐 다시 움직이는 것뿐이라는 걸 알았거든. 결국 그녀는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통제권을 잃는 게 싫었을 뿐이었지. 당신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인지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당신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행동일 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거리를 둔다고 해서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야. 가짜로 쿨한 척하고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는 그런 유치한 심리가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을 먼저 챙기고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거야. 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오늘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이런 말들을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 내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아무에게나 쏟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자기 존중이고 그 존중이 있어야 남의 존중도 받는 거지. 예전엔 왜 그녀가 나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지, 왜 매번 밀고 당기기만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도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야. 내가 스스로를 언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 그녀 역시 나를 그렇게 대했던 거라고. 결국 관계란 서로가 가치를 느껴야 유지되는 거지.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더라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줄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지 않을 용기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게 테스트라는 걸 몰랐을 땐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 갑자기 연락이 줄고 말투가 차가워지고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 당연히 당황하지. 마치 활기 넘치던 관계의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지는 기분일 거야. 혹시 내가 말실수했나? 뭔가 불편하게 했나? 하면서 나 혼자 자책하곤 했지. 그럴 때면 괜히 더 잘해주게 돼.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관계는 점점 나 혼자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더라. 마치 혼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줄을 놓을까 말까 하는데 나 혼자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일종의 심리적인 게임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녀가 나를 떠보는 거였어.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지. 내가 평정심을 잃고 더 매달릴수록 그녀 입장에선 확신을 얻게 되는 거야. 아, 얘는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진심으로 존중하겠어. 마치 약점을 잡힌 포로처럼 당신은 그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야. 물론 그녀가 이걸 항상 의도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야. 가끔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 본인도 모르게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심한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멀어지기도 해.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본질은 같아. 그녀는 나를 확신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테스트에 진심으로 반응하면 항상 실패하게 된다는 거지. 당신의 진심은 그저 그녀의 승리감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 내가 느낀 진짜 핵심은 이거야. 그녀는 내가 얼마나 그녀를 좋아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를 보는 거였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갑자기 멀어져도 동요하지 않고 내 삶을 잘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게 그녀가 진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더라고. 강철 같은 단단함 속에서 피어나는 여유로움. 그게 진짜 매력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꽤 오랫동안 연락하고 만남도 좋았던 그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답이 늦어지고
톡도 예전처럼 길지 않고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더라. 처음엔 별 생각 안 했는데 그게 며칠을 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장문에 톡을 보냈어.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달라졌어. 나 뭔가 잘못했어. 그런 톡 있잖아. 답답한 마음에 푸는 말들. 결과는 뻔했지. 그 뒤로 더 멀어졌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어. 그때 난 진짜 느꼈어. 내가 진짜 잘못한 건 그녀가 멀어졌을 때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야. 내가 진짜로 해야 했던 건 그 순간 차분히 기다리고 내 일상에 집중하는 거였는데 난 불안함에 휩쓸려 버린 거지. 그녀의 테스트에 나 스스로 넘어지고 만 거야. 그 경험 이후로는 달라졌어. 이제는 누군가가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멀어지면 난 그걸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여.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겠구나. 그래서 나도 조용히 거리를 두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 내 삶을 계속 살아가. 할 일 하고 사람들 만나고 내 루틴을 지켜.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존중을 불러오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 아니냐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의 감정적 테스트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나의 중심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지. 그게 진짜 매력이고 그게 진짜 강함이야. 이걸 무관심이나 게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야. 이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진짜로 성숙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태도야. 나를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더 이상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게 돼. 그건 너무 위험한 시작이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 균형을 되찾는 게 정말 어렵거든. 그리고 난 이제 이런 식의 관계에는 다시는 휘말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내 감정 상태를 누가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누군가가 나를 테스트하려는 행동을 보이면 난 그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내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 왜냐면 그게 진짜로 나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아예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구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반응의 강도야.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태도로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 매력이고 그게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야. 결국 그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되더라고.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사람도 날 더 진지하게 보게 돼. 그게 진짜 균형 잡힌 관계의 시작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 제일 나한텐 크게 다가왔어. 가치라는 게 얼마나 주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줄 수 있는 용기에서 결정된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 나 혼자 진심이었던 거야.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번엔 좀 다를까 하는 희망을 가졌지. 하지만 현실은 똑같았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만큼은 절대 안 돌아오더라. 뭔가 계속 확실한 관계는 아니면서도 나를 딱 떨어뜨리진 않는 느낌. 계속 옆에 머물게만 하는 끈적이는 관계. 나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줘버렸거든. 감정도, 시간도, 에너지까지. 그녀가 날 진짜로 가치 있게 여겼다면 그렇게까지 내가 애써야 할 이유가 없었을 거야. 날 시험하거나 기다리게 하거나 조건처럼 사랑을 주거나 하지 않았겠지. 진짜 나를 소중히 여겼다면 내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너무 일방적인 거래. 난 계속 무언가를 주고 있는데 그쪽은 받기만 하고 있어. 물론 가끔은 고맙다는 말도 하고 잠깐 관심 있는 척도 해. 하지만 그게 전부야. 중요한 순간에는 나를 찾지 않더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고 난 그냥 필요할 때 불러서 위로받는 사람이었어.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화가 나더라고. 근데 그 화는 그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났어.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었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거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야. 가치 있는 사람은 너한테 더 줘, 더 보여줘 라고 하지 않아. 이미 있는 너를 충분히 좋아하고 알아봐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는 너한테도 말해주고 싶어. 너의 가치는 너의 노력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네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줄 필요 없을 땐 멈출 수 있을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야. 그걸 이해하면 더 이상 아무한테나 감정 쏟아붓지 않게 돼. 만약 지금 너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너한테 하고 있는 행동, 말, 태도가 정말 연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혹시 너는 혼자서만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안간힘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사이클에 갇혀 있으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나도 그랬고 내 주변에도 정말 많아. 근데 진짜 거기서 벗어나고 나면 깨닫게 돼.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목매고 있었지? 하고.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더라. 난 왜 그렇게까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까? 왜 나를 아껴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썼을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런 시간, 에너지 아껴.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 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너 자신을 우선으로 해. 내 감정, 내 시간, 내 에너지 다 소중하게 써야 할 자산이야. 함부로 넘기지 마. 그리고 혹시 이 글을 보면서 아,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공감이 된다면 진짜 나랑 얘기 한번 해보자. 아래 댓글로 내 얘기도 남겨줘. 나도 다 겪어봤고 진심으로 들어줄게. 아, 우리끼리라도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 너 혼자만 그런 거 아니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잘못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걸 통해 성장하기도 해. 근데 이제는 그걸 끝내야 할 때야. 너를 보지 않는 사람 쫓아다니느라 너를 잃지 마.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은 너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보다 그냥 너라서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제는 선택해야 해. 계속 그렇게 소비당할 건지, 아니면 너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건지. 나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주지 않아. 그게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야. 같이 이 대화를 이어가자. 같이 건강한 관계, 진짜 사랑을 만들어 가보자. 네가 지금껏 해온 그 모든 노력,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야.